시민 르누아르 프로젝트의 이현주입니다. 활기차게 두 번째 문을 열어갑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여성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상류계층인 부르주아 출신의 우아한 여성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빨래하는 여인들과 같이 힘겨운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여성들이었죠. 비록 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아이들의 엉덩이를 손수 닦아줄 줄 아는 여성들을 좋아했다고 말하였답니다. 파리 시내에서 재단사 일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간 그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르누아르는 그림에서 소박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포즈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죠. 일하는 여성답게 튼실한 팔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상기된 뺨과 붉은 입술을 통해 과일처럼 농익은 육체를 표현하기도 했죠. 다양한 중년 여성들의 삶, 트로피칼 빛을 띤 채로 참 다양하기도 한데요. 그 삶의 여정으로 한번 떠나보시겠어요? 뚝딱뚝딱 메이커로서의 삶. 가죽공예로 또 다른 인생을 펼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생각하는 나의 손, 핸드메이드.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공방으로 오는 수강생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찮게 대접을 했잖아요. 10여 년 전부터 핸드메이드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또 지금은 핸드메이드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 열광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저는 외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 30대 여자 수강생분이 계셨어요. 바느질을 하기 전에 가죽에 구멍을 내는 망치질을 하는데 내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머뭇거리고 진도를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취미인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지?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찢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몸 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 본 적이 없는, 또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 머리형을 길러낸 교육의 부작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도자기, 그리고 옷 만들기, 액세서리 만들기, 또 저처럼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창의적인 손작업의 등장은 아마도 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또 노년층에는 오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 그리고 고학력 청년층은 1인 소호 창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그 핸드메이드를 등장시키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부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품 다 써봤어요. 무겁고 또 너도 나도 든 그러한 거 말고요. 지금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갖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핸드메이드로 눈길을 돌리고 있죠. 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실용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유명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아마 작게는 30%에서 50%까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마켓이라든지 또 밴드나 카스, 페이스북
전국에서 직거래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이 대유행입니다. 만드는 사람과 직접 얼굴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직거래는 유통 마진을 줄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로 직결되는 이러한 추세가 있죠. 또 손으로 만든 물건은 어머니의 손맛 같은 그러한 정서적인 위로를 줍니다. 차가운 기계가 만든 물건보다 따뜻한 물건은 오래 간직하고 싶고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또 저는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참 많다라고 감격을 하곤 합니다. 핸드메이더들의 그런 숙련된 기술력은 지금 급격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 같은 선진국에 이러한 아름다운 물건을 수출하면 어떨까. 이제는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꿈을 꾸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도구이다. 손으로 만드는 행위는 명상 효과가 있다라고 했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기고 또 생각을 단순하게 하게 되는데 정서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말도 하죠.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일을 하는데 왜 일한다는 생각이 없이 쉬고 있는 것 같죠? 손으로 하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요? 매력적인 그 손으로 만드는 일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가까운 공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만지고 자르고 꿰매고 하면서 몸을 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때 우리 인간은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을 사용을 해보는 그런 기쁨에도 빠져본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마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귀농이 대박이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신 한 분이 계시답니다. 들꽃 풀꽃 야생화와 함께하는 삶. 그 여정 속으로 출발. 제가 들꽃풀꽃을 처음 만난 날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성남시 어느 동네에 살 때였지요. 집 뒤 야산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산 밑을 바라보니 아지랑이가 피고 있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야생화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을 땐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지요. 2000년대부터인가 야생화를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꽃이 너무 많아 꽃집을 차렸고 하지만 2년 만에 꽃집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의 노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농협도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수집에 들어가서 술, 식초, 발효액을 시작으로 문화체험 강사, 꽃차 강사 등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그런 공부를 하며 들꽃풀꽃 체험 농장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식용꽃 농장으로 지금은 꽃차 문화원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고된 삶이지요. 농사꾼도 아닌 농사꾼으로 밭을 일구고 꽃을 키우고 간혹 수업도 진행하는 나의 삶은 참 쉼없는 고된 일정입니다. 제가 저를 보며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어릴 땐 말수도 없고 참 조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 있는 저를 봅니다. 꽃일을 하며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요. 바빠서 잊고 있었던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찾아보면 사라진 꽃, 그것을 알아차렸을 땐 급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중간중간 꽃차를 덮고 비스켓을 만들고 전통 과자를 만들 땐 세상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땐 피로도가 상승하네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더불어 사는 세상,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장을 정리할 수 없는 거 보면 그냥 꽃순이의 삶이 저인가 봐요. 들꽃불꽃 농장직이 저희 마지막까지 같이 갈 친구,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잠히 숨쉬는 시간, 하루의 일과를 조용조용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작은 방, 그리고 더 작은 방. 살갗을 비비며 소박한 가게를 찾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 이웃들과의 소통 속에서 그 따뜻한 열정을 찾으셨다고 하네요. 그 열정 속으로 고! 고향에서 성장해가는 일상의 풍경들은 따뜻했다. 집 앞에 있는 키 낮은 고추 가는 물건을 엄마는 학독이라고 하셨다. 그곳에 고추를 갈아서 열무김치를 담으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밥을 같이 먹었다. 동짓날이면 커다란 솥에 팥죽을 가득 끓여 이 집 저 집 나누어 먹었으며 누군가의 생일이면 아침 일찍 모여서 한껏 축하해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올해 3월 오두막살이 집들이 골목을 사이로 겹겹이 늘어선 산동네 15평 무허가 오래된 주택을 얻어서 나는 주민이 되었다. 따뜻한 일상의 풍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다. 올해 나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이웃들이다. 곁을 지켜주는 그들의 이야기,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4060, 그녀들과 함께하는 중년의 삶. 안녕하신가요? 사실 40은 저는 못 누렸다고 생각해요. 예. 60은 누렸고요. 그 중에서도요, 남성 6050들이 더 누렸고요. 예. 저는 과연 30대 청년 남자가 더 힘드냐, 20대 청년이 남자가 더 힘드냐, 그리고 50대 40대 여성이 힘드냐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50대 40대 여성들이 더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제가 지칭하는 대상은요, 계속 태어나서 지금까지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려도 그렇고 제 여동생을 떠올려도 그런데요.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항상 낼 때였지만 이젠 제발 그 목소리에 좀 기울여라 이 남자들아.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지가 3년인가? 굉장히 남성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고요.
어느 날 그냥 훅 넘어갔어요. 아 이거 아니다. 엄청 기울어져 있고 내가 일단 가족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성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히 남성이 페미니스트를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사람도서관 같은 사실 신지혜라고 지금 기본소득당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하도 저를 나무라서 듣던 중 때 이제 인문학 공부도 한참 하고 있을 때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제도에서의 흑인들이 외쳤던 자유랑 지금 이 사회 여성들이 외쳐온 그리고 계속 외쳐야 할 이것이 뭐가 다른가. 만약에 내가 그 흑인 노예 제도 폐지에 공감을 했다면 지금 역시 당연히 여성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백인 우월주의자랑 똑같지 않나. 예. 그러니까 여성 당사자의 나의 욕구에 예스하기 위해서 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이너병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냥 사회적으로 힘이 안 실리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축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소수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부분들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일상에서 마주하는 4060 신중년 여성들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오세요? 아까 여동생의 모습, 어머님의 모습 얘기하셨는데요. 최근에 일상의 모습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물론 30대입니다. 예. 근데 성평등 교육 강사가 돼버렸어요. 네, 전공이 무용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에 무용과에 가서 무용계 내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한 또 40 여성분들이 있는데 예. 재밌어요, 그냥 엄청. 술 잘 마시고요. 노래방 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근데 그 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없어요. 사실 아픈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도 어쨌든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예. 협동조합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예, 목소리를 오히려 듣지 아버지와 못했다. 어머니를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볼륨감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시죠. 목소리를 기억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그 원당에서 제가 사람도서관을 지금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예. 그 시간대가 낮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5, 6, 70대 4, 5, 6, 70대 여성분들이 주 사람책이고 주 독자들인데요.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예. 신기하게도 그 오후 2시에 계속 사람도서관을 열었었는데 그 공간에 딱 한 명 있었어요. 1년 동안 남성이. 그 저는 진행자니까 있었고 예. 그리고 다른 한 분 딱 있었고 거기 안에서 그 뭐 당연히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예. 남편에 대한 이야기 엄청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은 내가 페미니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서는 널려 있다. 제가 사람도서관을 하는 게 선입견과 편견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여과되지 않고 좀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 맨날 하는 거죠. 같은 생명이라고 존중하기에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이것을 무슨 성평등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양성평등 양자 붙이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뭐 종교적 뭐 그게 있으니까 그냥 성평등이라고 해서 둘을 똑같이 대라는 건 지금 통할 수가 없고요. 이미 처해진 현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둘을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그게 평등이 됩니까? 한쪽을 눌러야지. 한쪽을 위로 올리든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좀 속 시원한데요. 남성분들 듣고 계시나요? 예. 본인들의 모습들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네 어귀에 앉아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귀를 쫓고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4060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마을 안에서 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빨리 해야겠다. 예. 지금 섭외를 할게요. 저희 사람도서관에 사람책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예. 사실 뭐 무슨 어떤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마을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방송하면서 있는 이야기들 충분히 재밌는 재미없어도 되지만 사람책
로서 인터뷰를 따로 안 해도 되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 속에는 갑자기 홍성풀무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도 떠오르기도 해요. 그냥 일상 속의 비범함, 평범함 속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4060 청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 서로 다른 세대들이 그 세대를 넘어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요? 그리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 더 로컬로 더 작은 단위에서 대화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 예, 제일 예. 좋은 방법이 사람 도서관입니다. 이게 그냥 헛소리는 아니고요. 예.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 중앙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수많이 촘촘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예. 층위가 다 다른데 그거를 중앙으로 보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양쪽으로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둘 다 틀리다고 하면 양비론이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서 또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비론으로 안 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뭔지를 그제서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시도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물러나라. 그 제가 물러나라고 하는 대상은요. 자꾸 중앙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고양시의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일산 1, 2동의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장항동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층위가 한 층위로 그냥 다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결들의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알같이 좀 더 나뉘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고요. 앞으로 오며 가며 그게 마을 안이 됐든 로컬이 됐든 그 따로 또 같이 즐거운 실험들을 좀 함께 두드려 보기를 좀 희망하는데요. 희망하시는 어떤 일상 속의 깨알같은 실험들, 도전 정신, 뭐 도전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방송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앞에 있지만 이런 방송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예, 과연 벌어질까요? 저도 희망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그 뭐 한 달에 막 요걸로 한 7만 원만 들어와도 전 기분 좋게 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피칼 색색별 중년 당사자 그리고 주변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각자의 일상에서 때론 격정적으로 어느 땐 잠잠히 자신들의 삶을 일구고 있는 4060 여인네들을 위해 있는 힘껏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겠어요? 다음 회에는 문화 예술로의 일과 생계를 엮어가느라 일상의 노동 현장에서 마주하는 우픈 그리고 때론 쓰린 현실들 류미영님의 찐한 인생 정류장에 들러주시겠어요?